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홈트 실험실입니다. 제가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운동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벌써 11월, 와, 넉 달이 됐네요. 만 4달이 살짝 지난 기간입니다. 운동을 100회 정도 하면서 기록을 재지 않은 적도 몇 번 있어서 정확하게 운동의 횟수가 100회는 되지 않네요. 소모한 총 칼로리가 65,900kcal를 소모했어요. 보면은 이제 3.45kg밖에 안 빠졌는데 이 체중이 이것밖에 안 빠진 이유는 제가 일단 술을 주 2회, 3회 정도는 거의 꾸준히 먹고 있어서 살이 이것밖에 안 빠졌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의 제 몸보다 더 살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허리 라인은 나왔고 체지방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이제 배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뭐 예정이니까 안 지켜줄 수도 있겠죠? 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200회, 300회 꾸준히 운동하는 영상은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올리는 거니까 제 취미 생활이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거의 7만 킬로칼로리에 근접하게 운동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6월달, 7월달, 8월달, 8월쯤에 이제 그 운동 30회 하고 나서 그 비교를 했을 때 그때도 이미 3kg 정도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체중은 애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체중보다 중요한 거는 체지방이 25.4%에서 21.3%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실제 체지방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인바디 체중계가 아무래도 가정용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제법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체수분량이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살이 빠진 거는 거의 5kg 빠지지 않았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수분도 51, 1.2% 굉장히 적었죠. 제가 물을 원래 잘 마시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면서 거의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꾸준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정상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은 많이 마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중학교 때 인체 실험을 스스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학설이 신문에서 맨날 싸웠어요. 93년도인가 4년도 정도에 이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꼭 마셔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자는 한국 사람은 밥 문화에 국이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을 아예 마시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물을 안 마셔도 된다 쪽에다가 걸고 한 3년 정도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진짜 목이 타들어갈 때쯤 물을 한 모금 정도 마시고 그 이후에 물을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피부 면역이 완전히 저하돼서 얼굴 피부가 사막화돼서 이제 그 각질이 얼굴 전체에 퍼지는 상태가 됐고, 뭐 피부 면역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알 수 없는 아토피는 병원에서 진단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을 다 아토피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아토피 진단을 받고 거의 4년 동안, 4년이 아니지, 그게 회복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물을 안 먹는 습관이 3년이나 들다 보니까 그걸 다시 정상화 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병원비가 한 2, 3천 원 들은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이제 그 알레르기성, 지금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는데,
그 피부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병원을 계속 왕복하면서 1,000원, 2,000원 쓴 게 모여서 1,000만 원 정도는 됐을 거예요. 뭐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 많이 마시세요. 채소분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체수분량하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증가한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빠진 지방은 3.4kg가 아니라 거의 5kg, 6kg 정도는 지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처음 운동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그 몸의 차이를 보면은, 자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시면 같은 크기로 이제 비교를 해놨거든요. 보면 이제 다른 부위보다 팔 쪽이 압도적으로 체지방이 많이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실제 거의 몸 전체에 체지방이 줄었지만 종아리하고 팔 이쪽이 특히 먼저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체지방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운동을 하는 걸 알아보는 친구도 혹은 운동을 하는 걸 모르는 친구도 만났을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아리가 얇아졌다, 요즘에 힘드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깨가 탄탄해졌다, 혹은 팔에 근육 라인이 선명해진 게 요즘에 운동을 하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복근 같은 경우는 다른 근육들은 되게 선명한데 반해서 약하잖아요. 그리고 배가 나온 것도 내장 지방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요. 보면 이제 저는 내장 지방을 빼는 정도까지 가려 그러면은 앞으로 한 석 달 정도는 더 해야 배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복근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약간 걱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등을 보면은 왼쪽은 상당히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대상포진을 알아갖고 등이 이제 좀 뭔가 많이 났던 자국들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대상포진의 흔적이 새까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다 미백크림 겁나 바르고 있어요. 이제는 제법 피부톤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직 이제 자국이 조금 남긴 남았죠. 오른쪽을 봐도. 제가 이제 주로 운동 영상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운동 영상을 올리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블랙박스용으로 그냥 중국산, 아니다, 러시아산이구나, 러시아산 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촬영을 블랙박스 대신 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빚쟁이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가난했고, 아 아니다, 빚쟁이를 벗어난 게 아니라 빚쟁이 시절이네요. 가난했고, 이 카메라는 대충 한 3만원 주고 샀던 카메라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죠? 하이브리드 자전거에다가 드롭바를 달아가지고 나름대로 로드 느낌을 내겠다고 개조를 해서 타고 다녔어요. 삼천리에서 이제 10만원을 주고 산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그립네요, 이 시절도. 와, 내가 저 자전거를 무려 7년이나 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플랫바, 일자바 형태의 하이브리드였고, 다니다 보면 이제 그 로드형 자전거를 타시고 상체를 숙이는 분들이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드롭바랑 연결하는 장치를 사서 달았어요. 정말 가난했던 시절.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 좋았던 거는, 이렇게 그 녹음이 우거진 천변지대를 다니고 먼 곳을 자주 응시하다 보면은 시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자전거를 타게 된 계기는 그
남자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호레비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서른이 조금 넘었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방에 진짜 사람이 썩는 내가 나는 거예요. 그 썩은 내가 너무 싫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런닝 같은 거를 좀 했더니 땀 냄새가 처음에는 막 쉰내가 나면서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그게 몇 차례 지나고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는 몸에 땀 냄새도 안 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불쾌했던 그 냄새들도 없어지더라고요. 사람 체취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 호레비 냄새가 풍긴다 그러면은 그 기분이 가히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자전거 길, 지금 보이는 길이 이제 제가 많이 다니던 구간인데 대전의 오정동에서 신탄진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길이거든요. 대청댐까지. 이 길을 일주일에 세 번씩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을 정도가 됐을 때 오씨 이렇게 매번 50km 정도 왕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금강종주길 같은 150km 이상의 장거리도 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꾸준히 몇 주간 연습을 하고 그 썩어 빠진 자전거, 정비도 되지 않고 5년 이상 탄 자전거를 가지고서 금강종주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기록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스트라바라는 어플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록을 보려 그러면은 스크롤만 1시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립다. 뭐 이때도 딱히 그렇게.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27살에 라섹을 했어요. 시력이 마이너스에 진입을 하면서 라섹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렇게 밟고 이제 그 녹음진 곳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먼 곳을 자주 응시하면서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시력이 1.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1.7? 1.6 그 정도 선을 꾸준히 유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 흘리는 만큼 몸에서 이제 호레비 냄새가 안 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놈의 몸에서 나는 채취가 저는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도 사이클을 더 잘 타기 위해서 끊고, 몸에 냄새도 안 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끊고, 끊었다가 불면증이 와서 지금은 전자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면증의 원인은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운동을 하면은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저때 당시에 이제 65kg 정도였는데 다시 60kg 정도를 만들려고 운동을 하고 나서 밥을 안 먹었어요. 지금처럼 근육을 만들면 되는데 왜 저 때는 그냥 밥 굶어가면서 살을 빼려 그랬는지. 아무튼 그 밥을, 운동을 하는 날은 밥을 안 먹고 기절해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니까 그 탄수화물이 다 떨어졌다가 갑자기 몸에 탄수화물이 확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잠을 새벽 5시까지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게 담배를 끊어선가 하는 이상한 망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전자담배는 딱히 냄새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 못 끊고 있네요. 이것도 언젠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하고 전자담배하고는 제일 큰 차이가, 연초를 필 때는 사이클을 15km 정도 달리면은 제가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를 쉬고 다시 15km를 달렸어야 되는데, 뭐 전자담배를
피거나 혹은 담배를 아예 끊었을 때는 50km 정도는 안 쉬고 달려도 되고, 어,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재작년에 사이클을 가장 많이 타던 시즌에는 3시간 반 정도의 10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도 있었어요. 결국 이제 담배는 해악이다. 끊어야 된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냥 자전거를 왜 타는가? 혹은 운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딴 길로 새네요. 아, 대전 갑천변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에 빠질 수 있던 이유도 아마 이런 좋은 자연 경관들이 있어서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물이 흐르는 것,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 풀떼기들. 저에게 자전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놀이기구, 여행의 도구, 수단. 자전거 자체가 여행이죠, 뭐. 자전거를 타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 이게 차에서는 천장이 닫혀 있잖아요. 뭐 오픈카를 타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오픈카를 타면 또 이렇게 강가에 완전 근접해서 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자전거의 매력은 그냥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풍경을 보는 거, 그러면서 또 내 체력까지 길러지는 거. 매력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나중에 나이를 지금보다 한 50살쯤 더 먹어도 그때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싶네요. 일단 뭐 관절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체중을 전체를 실지 않고 이제 근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다 보니까 관절 충격 없이 근력을 강화하는데 제법 좋은 운동입니다. 풍경 좋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